집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나 할아버지한테 안마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용돈을 번다든지 직접 고객을 상대해서 돈을 버는 것은 모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율입니다. 여러분의 아티스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천재 화가? 아니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건 좀 나이 든 세대가 느낄 법한 이야기고, 젊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비주얼한 측면이 강하니까 악뮤의 이찬혁 같은 발상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특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능이 없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아티스트인가요? 제가 시작부터 질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사업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궐 같은 대저택에서 살고 돈이 엄청 많고 운전기사가 있고 아무튼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진장 돈을 많이 벌지만 어딘가 좀 위험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인디 뮤지션은 아티스트이자 동시에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지난 2년 동안 자기계발서, 위인전, 경영서적 등 관련 분야의 책을 200권 이상 읽었는데요. 고전부터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서적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바로 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맘같이 쉽지는 않겠죠. 저는 올 여름에 온라인 클래스인 라이프 해킹 스쿨의 창업가 과정 수업을 들었는데요. 본가적인 실질적인 마케팅, 카피라이팅 수업도 좋았지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5일짜리 선행 과정인 창업형 인간되기에 나오는 인사이트가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사업가라는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10년 전에 제가 음원을 내고 가수 활동을 시작해보니 가수란 게 별거 아니구나. 가수는 아무나 하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나니까 사업에 대한 허들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본격적인 뮤직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무자본 창업으로 연쇄 창업을 하시는 라이프 해킹 스쿨의 김성공 대표님이 쓰신 부의 치트키라는 책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창업에 대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념,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크게 다음과 같다. 창업을 하려면 수천만 원 이상의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세상에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상위 1%의 역량을 가진 이들만 할 수 있다. 창업을 하다 실패하면 큰 빚을 지고 망하게 된다. 물론 창업 중에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창업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리스크 있는 창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창업형 인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시절에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보다 스스로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파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장터에서 어떤 상품들을 어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끊임없는 실험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지금 누구나 알만한 굴지의 대기업들을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며 매일같이 실험하던 창업형 인간, 창업가들이었다. 창업을 회사를 차린다는 거창한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내 직업을 직접 만든다는 개념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아티스트이자 동시에 창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저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음원 낼 때, 디지털 싱글 음원을 낼 때 기획사를 적는 란이 있죠. 개인이 음원을 내시는 분은 회사가 없으니까 보통 자신의 이름을 적는데요. 2010년에 제가 디지털 싱글을 처음 낼 때 즉석에서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제 이름이 이선율이니까 선율을 영어로 해서 멜로디 뮤직이라고 썼어요. 사실 이선율이란 예명도 제가 30대에 작곡가로 입봉하기 전에 뭔가 좀 어려 보이고 특별한 이름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냥 만든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음원을 냈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티스트이자 1인 사업가인 셈이에요. 그럼 사업이라는 건 뭘까요? 사업,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크게 생산, 제작, 판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음악으로 치면 노래를 만드는 게 생산 단계이고 그걸 제품화하는 것은 요즘은 홈 레코딩으로 많이 하니까 녹음하고 믹스, 마스터링, 앨범 패키지까지 아트워크 이런 부분이 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다음은 만들어진 음원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요. 노래를 만들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먼저 곡에
뭐 인스타 팔로우나 팬들을 모은 후에 제작하는 방식이 나중에 다를 거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김성공 대표님도 무자본에 가까운 창업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이 판매의 영역을 미리 팔아보기라고 해서 고객의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다룰 거고요. 오늘은 뮤직 비즈니스 개념 정리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나 할아버지한테 안마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용돈을 번다든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만이 수입이 아닌 직접 고객을 상대해서 돈을 버는 것은 모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뮤직 비즈니스는 뭘까요?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음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법한 소속사, 회사죠. 소속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돌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대형 기획사가 있고요. 인디밴드나 인디 뮤지션들의 소속사로는 대표적으로 해피로보트,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힙합 뮤지션들은 지금은 대형이 됐지만 AOMG나 아메바 컬처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A&R이라고 해서 기획 단계부터 캐스팅과 연습생, 트레이닝, 아티스트 브랜딩 할 것 없이 철저히 돈이 되는 사업을 구상해서 실행합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BTS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글로벌한 회사로 확장이 되어서 K-팝 덕분에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으니 이런 시스템이 너무 상업적이다, 너무 상품화되었다 이런 걸로 비난하는 것도 저는 지금은 좀 올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레이블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레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소속사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대부분 인디 뮤지션, 인디 밴드, 힙합 뮤지션 분들 직접 노래를 만들고 공연도 하니까 아무래도 아티스트의 역량과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소속사는 인디 레이블은 아티스트의 기량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되 수익도 내야 하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인디 레이블과 아티스트가 윈윈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이해와 목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당연히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티스트로서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상업성을 갖춰서 수익이 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누가 돈이 안 되는 사람과 하겠어요. 다만 아티스트가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칫 회사는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사가 아티스트를 영입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건 여러분이 밴드 멤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서로의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음악을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공감과 이해도가 높겠죠. 박진영님, 이수만 사장님, 가수 출신이기도 하고요. 저의 롤모델은 제이팝 박재범님인데요. 요즘은 이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돈이 되는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서 회사가 아티스트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영화나 미디어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는 무지하고 돈만 밝히는 빌런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티스트가 회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강조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티스트가 곧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시대가 더 요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밴드를 꾸리기 위해 멤버를 모은다고 칩시다. 실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인성도 좋고 매력과 외모까지 갖췄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입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선택하라고 하면 차선으로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실력보단 가능성과 태도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손해가 되는 거래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의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가끔 인디 레이블 소속사에 오디션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원하면 컨택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에 맞는 아티스트인가,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회사에 수익을 가져올 만한 아티스트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디 뮤지션은 아티스트이자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티스트가 사업을 이해해야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음악만 만드는 것은 생산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제작과 판매를 혼자 다 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을 도와줄 친구를 찾아서 하는 게 아티스트로서도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